9월 19일 데일리 베스트 뉴스 2부를 시작합니다. 꼭 남북회담 같은 것이 열릴 때면 회담의 본질보다 이른바 뒷담화라던가 소위 말하는 일화 같은 게 더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남북회담에서도 문재인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다라는 점과 환영 행사에 나온 북한 주민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환영했다라는 점이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부 들어 워낙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면역이 생겨서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일정 첫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실세 경제관료인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자기소개를 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평양은 처음 와봤다. 마음에 벽이 있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뵙고 하니까 좋다고 방북소감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우연히 평양역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중심, 인재중심이라고 쓰여 있었다며 삼성의 기본 경영 철학이 기술중심, 인재중심이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한글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경험했다면서 이게 한민족이구나를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리용남 내각 부총리는 우리 이재용 선생은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던데 라고 말했고, 자, 그 말이 나오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리용남의 말은 누가 봐도 굴욕을 주기 위한 발언이죠. 자, 리용남의 말 속엔 들리기에 따라서 탄핵 국면에서 구속돼 구치소 생활을 했던 것과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등을 비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농담은 농담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류기업 총수가 저런 수모를 겪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 한구석이 부글거리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비핵화 없이는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시민들과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했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깨고 북한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이날 도심 곳곳에서는 찬반 집회도 열렸는데, 이날 오전 제한군인의 회원 500여 명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비핵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이란 팻말을 들고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비핵화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부 좌파 단체는 나아가 우리 정부의 방위비를 삭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제라도 방위비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파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광장 앞에서 북한 체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북한은 납북자를 돌려보내고 주민 인권을 개선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신 기자들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림이다. 큰 감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1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설치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몇 명의 외신 기자들의 발언을 들어봐도 이러한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의 롭 슈미츠 기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게 잘 조직돼 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연출이어서 지루하다며,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나가려고 한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일은 무언가 현장에서 즉흥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진전된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의 이다 시케토시 기자 또한 이날 오전에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벌어진 환영 이벤트는 생각했던 대로였다.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이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가 짙게 보인다며 하지만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는 쇼라며 판문점에서 열린 4.27 정상회담이 아름다운 뮤지컬 느낌이 나는 쇼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매스게임이 실시되는 대운동회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영통신사 로시아 시보드냐의 안드레이 울퍼트 서울지국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너무 잘 짜인 각본 같았다. 그래서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선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창 메이춘 서울특파원은 4.27 정상회담 당시엔 두 정상이 예상치 못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만나서 포옹하고 반기는 말을 하는 과정이 모두 예정이 돼 있었던 듯하다. 두 정상이 개인적인 면모를 느끼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선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큰 간극이 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해 환영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미국은 원하는 바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아직 큰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28개국 122개사에서 온 451명의 외신 기자가 프레스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지난 4.27 회담엔 36개국 184개 매체 외신 기자 869명이 취재진으로 등록했던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확연히 줄은 모습인데 찬양일색인 우리나라 언론에 비하면 외신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런 해외 언론들을 보면서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